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국민 여러분, 장하길 TV의 장하길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늘 해왔던 안토니오 그람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11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족, 기업인들이나 가진 자들을 학대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빼앗아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폭력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던 데가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죠. 구소련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공산국가를 만들었죠. 근데 그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이 90%였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이 불과 3%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공산화가 됐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교회가 대형화되고 썩고 무능력해졌을 때 진리가 파수되지 못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선진국을 이제 공산화시키려고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게 노동자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벌써 경제적 GNP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공산화로 안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천재죠. 어렸을 때 그가 다쳐서 꼽추가 되었지만 천재였고 하도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사상범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이 세상이 선진화된 나라를 또 문화나 경제가 발전한 나라를 공산화로 시키기 위해서는 진지전을 구축해야 된다. 진지전을 장기간 다 저들을 사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요소요소에 사람이 다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때부터 기동전을 해서 공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진지전을 구축해 나갈 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11계명을 정해놓은 거예요. 진지전에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선진화되었던 나라가 공산화되려고 하면 진지전을 구축해라. 그 진지전 구축이 11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 비춰볼 때에 그 비춰보게 되면 자그마치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이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그대로 다 먹혀 있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중에 이제 제가 9번까지는 했거든요. 첫 번째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그러니까 가짜 뉴스, 코로나,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가짜를 진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그걸 가지고 이 공산화 운동을 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이 보면은 자꾸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전교조들에 의해서 학교와 교사 권위를 약화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가서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제멋대로 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지난번에 강의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가족을 해체하라는 겁니다. 가족.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족이 열심히 이렇게 사는 가정이 힘들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안 도와줘요. 가정이 이혼이 됐을 때. 그래서 사실은 위장 이혼도 많이 하다가 진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주의가 되고 페미니즘이 되고 부모를 고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네 번째 가서는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죠. 포괄적 성교육을 한단 말이죠. 성의 정체성을 무디게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런 모든 공산화로 가는 길에 가장 회방 놓는 게 어디냐?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해체하라. 그래서 나온 것이 교회 폐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신적으로나 어떤 뭘 방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집단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목사들이 바르게 설교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대량 이주로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대량 이주민이 들어오게 되고 이민 정책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족이나 그리고 이 중국의 화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지자체의 선거까지 관여하게 되고 경찰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이슬람이라든지 한족이라든지 화교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의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 지난번에 강의했죠. 일곱 번째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다른 민족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배척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냥 이 부모들도 오면은 의료보험 혜택 주고 뭐 복지 혜택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는 거거든요. 우리 법 연구회든지 국제법 연구회 같은 거지만 검수완박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이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자유와 법치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요, 이거는 뭐 완전 공산화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게 이 진지전을 구축하고 공산화로 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이 진지전에 의해서, 더군다나 김일성 장학금 받고 여기서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결과가 왔냐면 그 판검사에 그 국가의 소속과 상관없이 판검사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을 의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주는 거 받아먹고 거기만 의존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나라는 자꾸 부채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에 국민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 번째로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거 보니까 이게 뭐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하는 것은 언론을 믿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저부터도요. 지금 뭐 뉴스라든지 또는 이 뭐 조중동이라든지는 신문 안 봐요. 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 이젠 대중매체의 수준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상적으로 한 군데로 치우쳐 버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아는 JTBC 같은 데는 중국으로부터 돈에 의해서 매수가 되어 있잖아요. 뭐 1,000억을 줬다는데 이번에 밝혀진 거는 뭐 4천만 원을 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신문에 나오는 것도 보면 광화문에 사진은 안 나와도 자기들의 그 반대 세력들은 아주 크게 다루고 아주 언론을 좋게 하고, 이게 자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자꾸 저하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 인권과 공평등의 주제로 대중을 선동하는 편파적인 언론 보도로서
대중매체의 신뢰도 하락 및 언론의 불신감을 계속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보면 언론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8월 10일에 민주노총 집회, 여기 보면 JTBC, KBS, MBC, SBS, 연합뉴스 등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무질서하고 한데도 엄청 이런 것을 막 크게 다뤘거든요. 그 반대로 우리가 8.15 광화문 집회를 한다든지 지금도 광화문 집회 크게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요 언론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크리스천 투데이 같은 조그만 데서 조금 기사를 다루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루는 기자를 데리고, 내가 아는 기자를 데리고 가서 기사를 그 자리에서 쓰게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 자리에서 쓰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을 조정하고 백성들이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 인원 등의 실제 내용을 편파적으로 축소하는 거죠. 수십만 명이 모였어도 7,000명 모였다. 아니 몇백만 모였는데 거기는 그저 한 뭐 13만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뉴스에 보면 뭐 이게 진보 단체가 뭐 할 때는 인간 띠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몇 명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을 선동하는 편파적인 언론 보도로서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누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거 믿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르신들도 안 봐요. 애들도 안 봐요. 이제는 다 손에다 다 유튜버가 있는데 오히려 유튜버를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하는 편파적인 언론 보도로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언론은 이제 지금 볼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까지 국정기획수석 비서가 이관섭 씨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2024년 5월 30일 날 보면 사건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불법 시위를 벌린 한국노총 금속노련 광양지부에 대한 경찰의 진압 이렇게 했는데 이 언론 보도에서 경찰봉으로 머리를 내리친 경찰의 과잉 진압만 부각을 시켜요. 시위자가 둔기 휘두르고 막 행동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폭력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그냥 경찰봉으로 머리 내렸죠. 노조원이 체포됐다. 뭐 이렇게. KBS에서는 JTBC에서는 경찰봉으로 머리 내리쳐 제압을 했다. MBC에서는 경찰봉으로 유혈 진압했다. 과잉 대응했다. 또 SBS는 농성 노동자 연행 중 부상했다. 과잉 진압이다. MBN은 고공농성노조연맹 과잉 진압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찰의 과잉 진압만 얘기하고 있지 불법 시위로 해서 그 금속 노련자들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흔들고 이런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MBC 뉴스데스크 같은 데도 보면 이 집회 같은 거, 이 좌파 집회는 굉장히 부각을 시키는데 이쪽 우파에서 하는 건 안 하죠. MBC 뉴스데스크가 좌파 우파 동시 집회, 좌파 집회에 초점을 맞춰 편파 방송을 진행하는 내용이 여기에 쭉 나오죠. 하나에 내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좌우파 집회를 보도하면서 좌파 집회에 포커스를 맞춘 편파 방송을 한 이유가 MBC 노조원의 생방송 뉴스 중계팀 PD를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노조도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거,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자꾸 저하시켜라.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에 달린 정부 비방 댓글에 인위적인 추천수를 늘려서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정부 비방 댓글을 조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비방을 하고 있어서 잡아보니까 민주당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한 공기업에 개최한 우마우당이 댓글 부대가 있었어요. 가지고 막 그 언론을 조작하는 거죠. 중국의 광범위한 국내 여론 조작인데 한국 내 친중파 정당 승리 노리는 중공산당이다. 그래서 메타사 중언론 조작 관련 페이스북 계정에서 7,704개, 페이지에서 954개, 인스타에서 15개가 삭제됐고 중공산당 지지, 미비판하는 글 전 세계 30개 이상 플랫폼에서 한국어 등이 7개어로 등장했다. 이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이게 해커들이 그리고 이 댓글 부대라고는 우마오당이라는 데서 돈을 받아가면서 이 댓글 부대가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언론이 조작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에 나오는 것이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그 언론들이 이렇게 불신을 받게끔 이거 하는 것들이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것 중에 하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 왜 이렇게 우리가 언론이 각 신문사들이 못 믿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중동 절독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MBC도 지금 이번에 회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KBS도 그 이제는 자동 납부해서 다 그 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언론이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언론이 진실하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과 귀 이런 것들을 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언론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게 해서 공산화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중에 10번째 언론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